커플이 없는데 커플 영화권을 미리 드려서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네, 하지만 일단 탈출하셔서 네. 영화 보시라 이거예요. 저 뭐 유효 기간이 좀 길어야 되겠네요. 네. 네. 강민영 한 3개월 동안 강민영 같은 거 한 1년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한은행 프로리 010 시청자 랭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라운드 통합입니다. 앞선해보죠. 자, KT 롤스터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MBC 게임으로 SX가 이제 바짝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2위인 MBC 게임 히어로와 SX 뭐 승패는 같은데 이제 승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SX 같은 경우에는 승점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뭐 중하위권의 박스권 라인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화승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2연승 3연승만 해준다면 바로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뭔 15전 18패가 이렇게 많습니까? 6개 팀이 15전 18패예요. 그렇죠. 그리고 화성호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4라운드, 5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방안의 결승 직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딱 오늘부터 4라운드 시작하는 딱 오늘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몇 달간만 딱 달리면 진짜 순위권 쫙 올리면서 결승 직전 이건 뭐 꿈 같은 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카드를 보유한 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진영 선수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테란이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 약간 순위가 내려옵니다. 1, 2위인데 테란전은 9위예요 지금 SX가. 예, 그렇습니다. 그 테란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고요. 뭐 SX의 테란 라인 같은 경우에는 풀이 자체가 일단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중에서 한 명만 좀 더 튀어오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양 팀은 어떻게 싸워왔을지 양팀의 승패 전적을 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일단 최근 분위기를 본다면 역시 SX가 좋습니다. 화동 계속 잡고 있어요. 예, 최근에 3연승을 기록 중이고요. 뭐 전체 팀 상대 전적은 10대 10으로 비슷하지만 SX가 그래도 화성호주에게 요즘에 강한 그 면모를 보이는 이유가 어쨌든 화성호주에는 진짜 최다 그 저그 이재동이 버티고 있는데 그 이재동을 상대로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좀 많다라는 것이 SX가 진짜 화성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SX 꾸준히 상승돼 항상 안정적인 정상권의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1라운드 때는 조금 부진했지만 2라운드 때 9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를 몰아냈고요. 그러고 나서 분위기를 몰았고요. 3라운드 때부터 쫙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화성호주는 이재동이 버티지 못하면 지금 선수 풀이 좀 얇거든요. 이재동이 무너져 이재동 안에 두 경기 나오면 무조건 이기고 이런 정도 나와야 됩니다. 구성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재동은 무조건 나와서 경기를 이겨야 되고 그래도 진짜 위너스리그 때 마지막 경기 때 이재동 선수가 나와서 올킬을 하면서 기분 전환이 굉장히 된 상황이에요. 한번 네. 기대해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화성과 SX의 최근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e스포츠 정치 홍팀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010 시즌 4라운드. 한번 SX 모습 보여드릴 텐데 저그와 토스, 김구현 중심의 토스, 김인원 중심의 저그 라인은 1, 2번 탑 큐레스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란이에요. 그렇습니다. 테란만 조금만 더 살아나준다면은 정말 안정적인 밸런스 SX가 이뤄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위너스리그 때 준플레이오프 때 뭐 김민철 선수에게 올킬을 당했지만 정규 시즌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좋은 순위를 올려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준플레이오프 때 매번 탈락을 했다고 한다면은 정규 시즌 때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플레이오프 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주 플레이오프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해만 따라 와승인데 어쩌면 새로 바뀐 소위 브라인드 방식, 전장 명단 공개 방식 같은 경우에 이재동에 대한 스타이핑이 복잡해지거든요. 딱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동이 언제 어디서 나올 줄 압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성호주는 이재동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훈 선수 그리고 저그라인의 박준호 선수가 거의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완벽하게 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엔트리 에고제가 지금 패디 되기는 했으나 어쨌든 지금 화성호주가 좀 생각할 점이 걱정할 점이 아무래도 이재동, 구성훈, 박준호 선수는 예상을 상대팀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뒤에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카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프로토스 라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빨리 키워서 4라운드, 5라운드를 대비하면서 결승까지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조정호 감독이 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특히 토스가 문제입니다. 토스는 아예 안 나올 수 있어 4라운드에요. 자, 이제 선봉에 나서는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X는 그렇죠. 에이스 김인환이 앞장섭니다. 맞저그는 이재동 나와. 박지원 상관없고 구성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플레이어니까. 예, 더군다나 1경기 맵이 폴라리스 랩소디 신규 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맵에서 저그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STX 같은 경우는 선봉 엔트리를 낸 감이 있거든요. 1경기 김민환 선수의 그 전략적인 변수 같은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워낙 선수층이 두터운 SX 3위에 맞서 이제 구성원 그리고 이제 무조건 나오는 이재동인데 구성원 이재동이 무조건 이겨줘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오히려 대박에 한번 나와야 됩니다. 손중이나 박준호라든가 승률 떨어진 선수 한번 이기기 쉽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성훈 선수도 믿음이 가지만 어쨌든 이재동 선수는 확실한 그 믿음 카드 이고 구성훈 선수가 거의 버금가는 믿음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첫 맵이다 보니까 테란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나오지 않을 확률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한 그런 빈틈을 좀 누린 것 같습니다. 테란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 기간이 약간 필요한 종족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딱 처음에 신맵이 나왔을 때 테란 나와서 뭔가 보여준다면은 구성원 선수가 확실히 1승을 챙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 화승 우주에서 좀 한 것 같아요. 현재 각 팀이 폴라리스 랩서디와 그랜드를 어떻게 보느냐. 드림리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서 그 기사를 보니까 보통 테란 토스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김이랑 SX는 저그를 지금 못 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폴라리스 랩소디 맵이 나온다면은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저거 할 만한 요소도 분명히 많거든요. 네. 예, 2인용 맵이에요. 예, 인용 맵이고 뭐 과거의 매치 포인트라든지 블루스톰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가장 가까이 상대방 진영과 내 진영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루트가 좁은 길목으로 좁은 길목이 다리를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총 3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멀티는 이제 가스 멀티인데 반면에 바로 옆쪽에 가까운 제2의 멀티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멀티이고 그리고 이 2인용 맵인 특히 2인용 맵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원이 적다는 측면에서 버티는 테란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1시 지역과 7시 지역의 투가스 멀티, 5,000 가스 멀티를 그 둘로 나뉘어서 2,500, 2,500 투가스를 나눔으로써 저그가 순간적으로 4가스로 폭발시킬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SX가 김윤환 선수가 나온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쌍두마차 화승의 뭐 그 구성원 이재동 중에 한 명인 그 구성이 나온 상태고 SX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나온 첫 판이 거의 뭐 애결 분위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거의 뭐 애결 분위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확실히 구성훈 선수라든지 김윤환 선수가 각각 팀 내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승리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SX는 하던 대로만 하면 웬만해가지고는 뭐 그냥 플레이오프 직행 또는 준플레이오프까지는 뭐 그런 가는 분위기고 그 선봉엔 김윤환, 김규현 뭐 2명의 종족 대표가 나왔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족 의무제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SX 같은 경우에도 뭐 4저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3저그까지 가능하네요. 로스터상 저그가 3명이기 때문에요. 3저그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뭐 한 종족을 내밀어서 상대 팀의 연습 상황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엔트리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승 뭐그 김은호 감독 모습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포스트시즌 가고 이거는 이제 달성이 지났습니다. 다 됐고 광안리 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포커스예요. 김은호 감독은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진짜 화승도 이재동을 보유하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 진출이 진짜 목표가 아니겠지요. 광안리 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 기회는 많다고 봐요. 4라운드 지금 딱 오늘 딱 시작하는 거니까 기회는 많다고 봐요. 네, 이재동을 보유한 화승 전체적으로 구정 이번 시즌 0910은 뭐 다 날아간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등 18패로 9등인데 15등 18패가 6개 팀에 12개 그렇죠. 중에요. 예, 뭐 이재동 선수가 뭐 비록 스타리그는 탈락했지만 그래도 위너스 리그에서 올킬 3회 그리고 프로리그에서 정말 에이스 결정전에서만 4승 0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화승은 애결까지만 갔다 하면 승률 100%예요. 이재동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그럼요. 그리고 뭐 이지훈 감독도 사전에 새로 바뀐 현장 엔트리 공개 방식, 블라인드 방식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용호 누가 막느냐 이겁니다. 이용호 전부 그냥 저격수만 넣어야 되는데 몇 세트 누구랑 싸울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격 준비만 하자라고 그러는데 1, 2, 3세트 이용호, 이재동이 어디 나올지 압니까? 그 저격을 어떻게 엿다 대고 총 다 찔러봅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가장 무서운 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팀이 알고도 못 막는 팀이에요. 네. 누가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그 선수를 못 막는 게 진짜 그 팀은 가장 무섭다고 볼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랩소디 그리고 이제 그랜드라인 새로 추가되는 맵 가지고 이제 2분에 대한 이제 파이법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맵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자, 2인용 맵 폴라리스 랩소디와 그리고 이제 4세트에는 그랜드라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인용 맵이기 때문에 3시 지역과 9시 지역을 정말 저그 입장에서는 정말 가져가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본진과 앞마당 그리고 7시 쪽이라든지 아니면 11시 스타팅 포인트일 때 앞마당 그리고 1시 지역까지 가져가면서 4가스인 상황에서 1시 지역의 가스가 2,500이라는 점, 이 점이 2,500 이전에 저그 같은 경우에는 승부를 좀 지을 필요가 있겠고 테란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티면서 뭐 바이오닉을 해도 괜찮겠지만 메카닉을 했을 때 뭐 좁은 길목을 바탕으로 정말 효율적인 싸움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세트에 쓰이는 맵입니다. 맵입니다. 신규 맵. 자, 그랜드라인 언뜻 보면은 뭐 단장의 능선을 이제 좌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좁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언뜻 보면요. 예, 일단 자원이 굉장히 많은 맵이고요. 전장이 되게 넓은 맵입니다. 전투할 때 화끈하게 이제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맵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3시 라인과 9시 라인에 섬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안드로메다랑 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안드로메다가 자원이 굉장히 많은 맵이거든요. 그러면서 센터 싸움 시원하게 나오는 맵인데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는 12시나 6시에 섬이 있는데 그랜드라인 같은 경우는 3시나 9시에 섬 멀티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마당 외에 미네랄 멀티까지도 그냥 순조롭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힘싸움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그랜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별로 가로, 세로, 대각 위치별로 좀 유불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걸리냐에 따라서 또 색다른 경기가 양상이 또 펼쳐집니다. 네, 현재 양 선수의 경기 준비 상태를 보면은 구성훈 선수를 일찌감치 들어와서 경기 준비 끝냈고요. 이제 김윤환 선수만 들어오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김윤환 선수만 들어오면 자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펼쳐지는 공식전 첫 번째 경기는 이 맵이요. 뭐 그린 리그에서 쓰였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뭐 각 팀 코칭 스태프가 이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분명히 뭔가 준비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선수에게 지시한 것도 있겠고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첫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종족이 나올지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새 종족 상대로 분명히 준비를 열심히 했을 것이거든요. 네. 진짜 오랜만에 그 종족별 의무 출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뭐 한때 SK텔레콤의 테란이라든가 뭐 이런 점 막 완전히 테란만 다 나올 수 있으면 뭐 4테란 나오고요. 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진짜 장점으로 잘 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 된다면 진짜 한순간에 그냥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신한은행 프로리그 010 시즌의 4라운드는 새로운 방식에 빨리 적응하는 새 맵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팀들이 각 선수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진영 선수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면서요? 네, 4월 5일에 진영 선수가 생일이었는데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네, 23번째 생일을 맞고 있다는데요. 축하드리고 오늘 또 언제 출전할지 모릅니다. 저희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영 선수 팬분들 그 먹을 거 그리고 챙겨주셨는데 저희 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가겠습니다. 폴라리스 랩소디 경기 시작하죠. 자, 경기 시작됐고요. 오늘도 창석준 주심, 박아름, 정수민 무심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환 선수의 진영이에요. 맵은 폴라리스 랩소디. 그리고 이에 맞서는 구성훈입니다. 일단은 뭐 신맵이 나왔기 때문에 각 팀에게 좀 어느 종족이 좀 괜찮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극명하게 유불리가 갈리진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는 평가를 모든 팀들이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방송 경기를 통해서 그런 유불리는 좀 나오겠지만 테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 종족은 아니거든요. 일단 적응이 되면은 진짜 최강의 종족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신맵 같은 경우에는 적응 기간이 테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고요. 네, 더군다나 뭐 신맵이기 때문에 항상 초반에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어떤 곳에 전진 배럭, 전진 팩토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론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노배럭 더블 커맨드라든지 전진 시리즈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네, 야식 들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폴라리스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센터 쪽으로 나가는 이제 그 통로가 세 군데가 됐는데 일단 센터 쪽으로 가장 빠르게 이제 진격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닉을 구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테란 대 저그전에서 제 예상으로 바이오닉을 구사했다가 진짜 뮤탈리스크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러커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버로가 돼 있다면 지나가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메카닉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일단은 뭐 전략적인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왔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쨌든 바이오닉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뭐 구성훈 선수가 원베럭스 이후에 가스 채취를 아직까지는 리파이너를 건설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는 일단 무난한 원베럭 더블 커맨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김윤환 선수도 앞마당에 12드론 앞마당 해처리를 건설하면서 드론 정찰을 하지 않는 굉장히 뚝심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뚝심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뚝심 있어요. 끈질긴 경기를 하고 아니 있습니다. 신규 맵인데 드론 정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 자신감 얘기해도 있는, 되죠. 자신감 있는, 플레이죠. 저 뭐라고 막 받아쳐가지고요.
무서워요, 아주 예. 솔직히. 예. 아우. 어몽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지금 저희가 겁먹고 있어요. 그렇죠. 호통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있은 지 오래됐어요. 예,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네, 있습니다. 저한테까지 그럴 줄 몰랐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호통이 선수들한테만 갈 줄 알았더니 막 네. 선배가 없습니다. 막. 선배가 형이고 PD가 없어요. 막 국장 뭐 팀장 막 다 호통 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정말 무서운 박용욱이에요. 예, 네. 일단 뭐 경기 중에는 제가 일단 마이크는 가지고 들고 있으니까요. 예. 어우, 쉽지 않은 분이라. 네. 일단 어쨌든 바이오닉 체제로 가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뭐 테란 선수들이 뭐 무조건 뭐 바이오닉 갔다가 진짜 끝까지 바이오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쯤에는 메카닉으로 막 전환하고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빌드를 보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네요. 예, SCB가 와서 네. 좀 건드렸죠. 예, 저런 것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었는데 예, 드론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해봤자니까요. 일단은 뭐 김윤환 선수는 구성훈 선수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투회 처리 빠른 테크트리로 좀 대응하려는 모습이고, 야, 구성훈 선수는 일단 뭐 SCB 정찰 그리고 앞마당에 벙커까지 건설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게 일단 중장기전을, 그러니까 중장기전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폴라리스 랩소디 같은 경우에 테란이 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통로가 이제 진격할 수 있는 길의 통로가 3군데가 있다라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길목 그리고 또 저글링이 가는 위쪽 라인 또 아래쪽에도 또 있거든요. 지금 드론이 이제 이동하는. 그러니까 벌처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테란이 진짜 좀 적응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자 7시 라인의 가스통 두덩이를 파기 위해서 드론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저글링을 잘 퍼뜨려도 맵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김윤환. 그리고 뭐 김윤환 선수도 저글링으로 찔러 보면서 마린 숫자를 체크하면서 상대방의 체제 같은 것들을 좀 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버로드를 아직까지는 앞마당 커맨드 그리고 벙커까지만 확인을 했거든요. 네. 자, 신맵의 밸런스 그리고 분위기는 이런 공직전 들어가봐야 합니다. 드림리그만 보고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연습 때 아무리 잘하는 경기가 나와도 확실히 이 방송 경기만은 못하거든요. 방송 때 대회 때 경기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선수들이 공식전에도 본인의 뭐가 이렇게 그 명예에 걸리고 뭐 이게 이것저것 그 평가가 걸린 이런 경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래 제 실력이 나오고 맵에 대한 평가가 정당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방송 경기는 정말 모르는 것이거든요. 선수들이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준비해 와서 정말 전략적인 비수를 딱 꽂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방송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택백릭상 선수들에 대한 저격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현장 공개이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서 저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 하루에 2번밖에 못 나와요. 위너스리그처럼 4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병력 모이자마자 바로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구성원. 예, 빈집털이까지 대비해서 벙커에 마린 2기를 다시 넣는 모습이었고요. 야, 이게 저글링이 또 시간을 많이 버는데요. 이런 네. 식으로 저글링으로 시간 벌고 드론도 부여하겠다. 뮤탈리스크 나오고 뮤탈리스크가 센터 쪽으로 도달하게 된다면 그 좁은 길목으로 머린 메딕이 움직일 때 또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머린 메딕 좀 잡아주고 이러면 김윤환 선수가 확실히 좀 유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더군다나 7시 지역이 투가스 지역이고 정말 그 가스가 2,500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삭가스를 폭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온리 뮤탈리스크로 테란 자체를, 건물 자체를 그냥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는 털에 꼼꼼하게 건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걸리고 상대편 바이오닉 병력이 움직이는 건 막아줬고 이제 뮤탄입니다. 네. 어쨌든 뮤탈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고요. 구성훈 선수는 일단 뭐 진출 타이밍은 저울링이 일단 난입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빼앗겼지만 지금부터는 김윤환의 이제 공격 그리고 김윤환이 공격하면서 드론을 얼마만큼 배짜 있게 계속 추가하면서 멀티를 잘 늘리느냐. 지금 그 두 가지는 잘해주고 있거든요. 미네랄 멀티까지도 6시 미네랄 멀티까지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김윤환 나쁠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아래쪽 다 먹습니다, 김윤환이요. 오! 네, 우왕좌왕 안 되죠, 뮤탄. 예, 구성훈 선수가 안쪽에 뭐 터렛 라인을 SCB 일하는 근처에 뭐 터렛 건설하고 수비적으로 터렛이 아니라 지금 방어 자체는 자기 자신의 기지에 터렛을 건설했지만 바깥쪽에 터렛을 건설하면서 좀 공격적인 터렛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땅 근처까지만 오죠. 그렇죠. 일단 근데 뮤탈리스크 견제하기가 좀 좋은 맵이에요. 일단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뮤탈리스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리는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머린 메딕이 이제 빠지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진격할 때 어쨌든 길이 여긴데 입구가 여긴데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계속 보면서 머린 메딕의 위치를 계속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3개스로 바뀌었거든요. 곧 4개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는 타이밍에 맞춰서 마린 메딕에 한번 진출할 필요가 있겠고, 김윤환 선수는 바깥쪽에 터렛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터렛 라인을 뚫고 들어가서
SCB 피해를 좀 줄 필요도 있겠고요. 예. 그 일반적으로 그냥 기존에 있던 맵을 봤었을 때 저그 4개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7시 라인에 1시 멀티 가져가면 제 2의 멀티 그냥 가져간만으로도 4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 탱크 넘어가고 뒷팔로 나오고 뭐 러커도 진짜 무수히 쏟아지고 막 예, 울트라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뭐 미네랄 멀티는 세 군데지만 가스가 4가스다. 이러면은 미네랄과 가스의 조합이 별로 좋지 않은데 6지역의 김준환 선수가 미네랄 멀티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미네랄과 가스의 밸런스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네. 그렇다고 7시 깨떡 2개라고 견제하러 오기도 진짜 거리 멉니다. 11시에도는요. 자꾸 시간이 가는데요. 캐스터 4개 완성됐거든요. 그렇죠.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조금만 벌어준 다음에는 러커까지만 딱 나와서 주의기 라인만 형성이 되면은 김윤아 근데 뮤탈리스크가 많이 녹는데요 지금. 네, 저 구성원의 한방병력에 어떤 방해를 예. 못 주고 있다. 그냥 쭉 예, 가고 지금 있어요. 7시 예. 라인 쪽에 스탑럴커라든지 럴커 확보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 이거 구성훈 선수 7시 지역까지 투캐스 지역 날려버리면은 구성훈이 필승인데요 이거 이거. 썬커드를 못 막거든요. 병력기 먹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병력은 원래 럴크로 막는다기보다는 뮤탈로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어. 뮤탈리스크가 계속 녹아버리니까 뮤탈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야, 이거 마린이 공이력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게 뮤탈이 예, 이렇게 김준환이 녹아요. 막아내기 너무 네. 힘든데요. 썬커 날아가니까 뮤탈도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반피에 떠난 소위 빨피에요 지금요. 예. 뮤탈리스크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좋은 점이 지금 유성훈 선수가 왔던 그 길도 사실은 센터 쪽까지 올라오려면 언덕 아래에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 자기 앞마당 그쪽에서요. 근데 지금 뮤탈리스크가 계속 녹아버리니까 컨트롤 자체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드라가 이제 나왔다. 타이밍 늦춘 걸 못 맞춘 거예요. 네, 럴커 타이밍을 조금 더 일찍 잡았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 생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럴커 업그레이드를 너무 좀 늦게 눌러줬네요. 예. 아니 뮤탈로 갔으면 뮤탈 성과를 좀 내든가요. 예, 요거 제가 보기엔 뮤탈리스크 컨트롤의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뮤탈리스크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벌면은 러커는 그냥 천천히 나오더라도 괜찮은데 왔다 갔다는 잘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녹았습니다. 네. 싸우면 녹았어요. 야 구성훈 선수 첫 진출한 마리메딕 병력 아예 그냥 뽕을 뽑고 있습니다 네. 지금요. 이거 러커 쪽 싸우지 않고 네. 반대쪽에 싸우면 돼요. 만약에 러커 다음에 바꿔 싸우면 됩니다. 김윤환 선수가 그냥 6시 라인에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러커가 좀 더 일찍 나왔겠죠. 근데 일단 자원력에서 좀 우위를 점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뮤탈 컨트롤이 가장 중요했는데 거기에 실수가 나오네요. 자, 2타 3타 계속 오거든요. 후속 변력까지 뭉쳐지면 규모가 꽤 됩니다. 네. 야 구성훈 선수의 앞쪽에 마린 메딕만으로도 탱크 없이 사이언스 베슬 없이도 이렇게 압박을 주는데 야 탱크와 사이언스 베슬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근데 한방 타이밍을 김윤환 막아내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김연한 선수 6시 멀티를 돌리고 있고 또 3시 멀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경기를 이제 패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3시 라인도 입구가 좁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럭커 한 2개만 버로가 돼 있으면 여기도 머린 메딕만으로는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뮤탈리스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한이 자, 공격방이 어디요? 정면입니까? 좁은 아, 다리를 넘었어요. 이게 좁은 오늘 다리도 좁은 굉장히- 다리도 막았어요. 야 이거 이게 구성- 신맵이라서 예. 그런가요? 네. 이게 지금 스캔 뿌리면서 바로 들어갈 기세거든요 지금요 구성훈요. 예. 자, 야 여기서 경기 네. 끝나겠는데요. 러커 둘 잡으면 앞마당 날아갑니다. 뒤쪽에서 벌어지. 김윤환이 병력이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뺄 수도 없습니다. 7쪽에 압박 병력이 있거든요. 뭐랄까요, 지금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뭔가 네. 테란이 진출 타이밍을 잡았을 때 그 요소마다 병력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머린 매듭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는 듯한 아직 신맵이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엉성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러커 버너 위치는 이게 다 짜여진 겁니다. 정명훈의 벌써 마인이 정확하게 짚어지잖아요. 네, 첫 구성훈 선수의 첫 마린 메딕 병력 자체를 김윤환의 뮤탈리스크로 계속 견제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7시 멀티를 내주고 내준 이후에도 김윤환이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더 이상의 피해가 누적돼서는 경기를 이기기 굉장히 어렵겠고요. 방금 전에도 이 다리 지역에 럭커 한 기만 딱 버로돼 있었어도 멈칫 구성훈 선수가 이렇게 했을 텐데 자 지금 피해가 누적이 됐어요. 그럼요. 수비를 해야 될 때 좁은 다리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그걸 예. 써먹어야죠. 네, 신맵일 때 저그가 왜 적응력이 빠르냐. 오버로드로 미니맵을 많이 밝혀놓고 기동성 좋은 유닛들로 계속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거든요. 그 모든 부분들을 많이 놓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모른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멀티가 좀 돌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누적이 된다면 좀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아직 지금요 구성훈 선수의 이 한방 경기 자체도 막아내기 너무 예. 힘든 네. 느낌이에요. 병력이 계속 엇갈려요. 구성훈 선수가 나올 때는 김연아 선수가 완벽하게 빈집을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뭔가 어중간하게 지금 다른 쪽에 빠져 있고 병력이 또 구성훈의 병력이 도달하니까 자신의 병력은 멀리 떠나가 있으니까 막을 수는 없고 피해는 입을 대로 보고 막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구성원은 쓸모없어. 공수
선수가 아주 완벽한 조합을 이루고 있고요. 네, 구성원의 상방 병력이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김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이 싸우기보다는 미네랄멀티를 버리고 빈지털이 가는 그런 선택을 좀 한 것 같은데 야 지금 그거 자체가 구성원 선수의 그림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이 테란이 진출할 병력을 딱 갖춰 놨었을 때 이건 좋네요. 네. 바로 이런 걸 이용해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테란이 진출 병력이 갖춰졌을 때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멈칫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멈칫하게 만들어서 뒤로 한번 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별동대가 튀어나오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특공대 병력으로 김윤환 선수의 가스멀티를 또 견제하고 있고 야 이렇게 된다면 김윤환 다시 또 투캐스로 돌아왔는데요. 네. 투캐스 근데 미네랄 지역이 없는 투캐스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구성훈 선수가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김연아 선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전에 이동하는 경로 자체에는 다 언덕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러커가 버로우되면서 조금씩 시간을 벌면 좌측 라인이나 우측 라인을 센터에서 이제 멀티 쪽으로 갈 때 언덕을 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라인을 비워두니까 구성훈이 쑥쑥 그냥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티 다 파괴당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불리해진 거죠. 네. 이제 정면 뚫고 대규모 예비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기가 끝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뭐 거기다가 뭐 구성훈 선수는 또 러시 가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미네랄 멀티를 또 가져가고 있고요. 네. 뭐 1시 지역은 뭐 저지당했지만 12시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면서 이제는 사이언스 배슬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김윤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사이언스 베스요. 네, 사이언스 배슬이 모인다고. 예, 새로운 유닛이 나왔나 했습니다. 저는 예. 제가 이제 감기 몸살 때문에 이제 혀가 좀 꼬였습니다. 예. 아이고 네. 감기 분자를 걸리고 혀가. 아무튼 아이고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서울 말씀하십니다만 아이고 그 경상도 사투리라서 전라도 사투리 다 우리 말이에요. 우리 말. 예. 자랑스러운 우리 말이 대한민국 그렇죠. 말입니다. 네. 야 이게 근데 사실 좀 약간은 별로 힘을 못 써보고 김연아 선수가 좀 당하는 이제 그림이 되어버렸는데 뭐 김연아 선수의 플레이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사실 뭐 테란에게 진짜 공격 타이밍 쉽게 제공해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야, 그런데 이거 너무 막혔습니다. 예, 3시 이런 데 보면은 다 무너졌어요. 언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서 언덕 쪽으로 올라와야 돼. 이럴 때 이렇게 계속 러커가 버로우되고 시간을 벌면은 김민환도 멀티도 지키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타이밍이 지금 안 나왔다라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네. 부분이에요. 한 걸음 그 바이오닉이 움직일 때 되게 부담스러워야 되거든요. 예.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저 럴커로 최대한 시간을 끌고 뭐 하이브 체제일 경우에 디파일러와 함께 정말 요충지가 엄청 많거든요. 센터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 있는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이제는 좀 활용하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맵이 신맵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된 겁니다. 예, 김연아 선수도 확실히 김연아 선수 적응이 이제 안 된 거예요. 맵이 신맵이다 보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테크트리가 딱 갔을 때 테란이 어디 정도에 진출을 해 있나, 어느 쪽으로 경로에 좀 움직이나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계속 못 맞추는 거예요. 아, 러커 때문에 귀찮아서 그런지 그냥 드랍십 두기 이용합니다. 안 네. 걸리는 거예요. 예. 두기로 김윤환 선수의 본진을 흔들면서 동시에 뭐 앞마당 지역을 흔들어도 되고요. 흔들면서 동시에 이 드랍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방 병력도 정면 쪽으로 네. 오고 있어요. 지금. 아, 지워버릴 수 있는 거고요. 이레데이터 지우개 할 줄 알았어요. 지제. 아, 김윤환 그 맵의 지형을 그래 막 이제 막 쓰이는 지금 초기에는 러커를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 못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맵의 지형을 진짜 100% 활용하지 못한 듯한 그 다리 지역은 굉장히 좁아요. 눈에 봐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러커 한두 개만 버로우돼 있어도 테라는 멈칫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진짜 그림이 전혀 없었죠. 구성원 선수가 그냥 나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나가면은 그냥 나가면 피해 이게 한 두세 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구성원이 깔끔하게 그냥 손쉽게 경기를 따냈네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에이스 대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 넥스 때문에 이제 스택도 쉽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은 없다. 이재동밖에 안 남았어요. 이재동한테 진도가 될 2개 세트밖에 더 주겠는데 나머지 것도 나에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이재동이 어느 세트에 나올지 SX가 정말 잘 맞춰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재동이 진다고 하면은 근데 문제는 이재동 외에 한 명에게 지면 이재동을 두 번 만나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한 번은 이겨야 됩니다. 자, 2세트는 과연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인지 2세트는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가 1등으로 합승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 로드런너 여러분께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죠.